우리는 왜 음악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기쁨, 감동, 슬픔, 즐거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법과 같은 음악에 숨겨진 비밀을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음악에는 먼저 박자가 있습니다. 박자에는 반복적인 리듬이 있고 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다음 박자를 예측할 수 있죠. 미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패턴 인식으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박자가 계속 불규칙하다면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싶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정한 리듬이 듣기 좋은 이유와 아름다운 화음이 듣기 좋은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아보고 이것으로 인간이 음악을 듣게 되는 이유까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음악과 수학의 세계로 가보실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음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먼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보시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그는 도레미파솔라시도와 지금의 12음계를 찾아낸 장본인입니다. 음악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학에서보다 낮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유리수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두 정수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그가 발견한 음악이론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화음에 숨겨진 비밀, 화음과 유리수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내게 됩니다. 어떤 음을 내는 현의 길이를 반으로 줄이면 아주 잘 어울리는 음이 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가장 완전한 협화음, 지금의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 같은 음입니다. 이것을 완전 팔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타줄로 직접 길이의 비를 재어보았습니다. 높은 도와 낮은 도의 현의 길이는 1대 2의 비율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것으로 하나의 음계의 시작과 끝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면 그 진동은 2배 빨라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용하여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설명드릴 예정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대1 다음으로 간단한 정수비인 3대2의 비율로 현을 줄이니 역시 잘 어울리는 화음을 냅니다. 이것은 지금의 도와 솔의 차이, 완전 5도의 화음이 됩니다. 짧아진 현을 다시 3분의 2만큼 줄이면 길이는 9분의 4. 그런데 이 길이는 높은 도보다 더 짧아져 한 음계의 바깥쪽 음이 되는데 여기서 길이를 2배로 늘리면 한 옥타브 아래에 같은 음으로 옥타브 보정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레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작업을 더 반복하여 5음계를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5를 의미하는 펜타를 붙여서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 민요에서 주로 쓰였고 요즘도 피아노나 기타 등의 코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간단한 정수비로 현의 길이를 만들면 어울리는 화음이 된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이 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파나 소리의 움직임은 파동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는 소리의 진동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의 단면은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것으로 소리의 울림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의 길이와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현의 길이가 2대1이면 진동수의 비는 1대2가 되는데 실제로는 기준음이라 불리는 4옥타브의 라, A4의 음은 440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초에 440번 떨리게 되어 우리는 이 음들의 진동을 의식적으로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느린 화면으로 보면 비로소 그 떨림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두 음의 진동을 파동의 형태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옥타브를 높여 진동수가 2배가 되면 파장은 2배 짧아집니다. 이때 이 음들은 한 바퀴에 한 번씩 울림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이 둘을 같이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두 번에 한 번씩 두 진동이 만나게 되어 쉽게 반복적인 패턴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박자를 예측할 수 있고 우리 귀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화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두 그래프를 식으로 sin x, sin ex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둘을 더한 함수는 두 음이 동시에 들릴 때의 진동의 패턴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편 이렇게 합쳐진 파동을 다시 원래의 둘로 나누는 것을 풀이의 변환이라 합니다. 이퀄라이저를 이용해 주파수별로 음원을 조정할 때나 음악가들이 음원 편집을 할 때 사용되는 수학적 원리가 바로 풀이의 변환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가 다음으로 간단한 정수비라 생각한 3대2의 비율은 어떨까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완전 5도인 도와 솔의 음입니다. 이때도 아까보다는 복잡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것으로 모든 음계를 완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더 복잡한 정수비를 갖는 현의 진동은 어떨까요? 이것은 도와 라의 음입니다. 패턴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진동수비의 최소 공배수가 작을수록 인간은 조화로운 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가까운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순간적인 패턴 인식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스스로를 간지럽히면 간지럼을 타지 않는 이유도 미래 예측 가능 때문이라고 하죠. 무의식의 영역이라 보여지는 인간의 이러한 능력에 새삼 놀라움을 느끼게 되네요. 그럼 피타고라스는 오음계에서 끝냈을까요? 당연히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음찾기를 더해봅니다. 그 결과 C와 파를 찾아냅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의 옥타브 안에 7음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이 음들 사이의 간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다른 곳은 9대8의 비율인데 반해 두 곳만 256대 243이라는 복잡한 비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루트 9대 루트 8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음의 간격을 반음, 나머지를 온음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옥타브 안에 두 개의 반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반음의 위치가 흔히 아는 위치와 좀 다르죠? 보통 미파와 시도 사이가 반음인데 지금은 파솔과 시도 사이가 반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를 시작음으로 정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작음을 달리하면 다양한 분위기의 음악이 연출되는데 그중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밝고 경쾌한 소리를 내는 바로 C 메이저 다장조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파와 시도가 반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피아노에서 미파와 시도 사이에만 흑건이 없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찾은 음들의 진동수의 비를 피아노 위에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진동수의 비이기 때문에 아까 보았던 현의 길이의 비와 역수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반음 찾기에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대로 계속 가면 분모가 너무 커져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반대로 찾기 시작합니다. 2에서 3분의 1을 곱해가면서 찾는 방법으로 말이죠.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면 나머지 반음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12개의 반음으로 구성된 지금의 12음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조율된 음계를 피타고라스 음률이라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잠깐, 이 방법을 썼을 때 모든 반음이 겹치지 않게 찾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도와 솔. 완전 5도의 간격은 7개의 반음입니다. 그런데 12와 7의 최대 공약수는 1, 즉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서로소이기 때문에 7번째 반음을 계속 찾아나가면 모든 음을 한 번씩만 거쳐 처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음악가들은 이 비율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미에서 81을 80으로 바꾸면 도와 미의 비율이 4대 5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은 완전 5도 다음으로 잘 어울리는 장 3도라 부르게 됩니다. 또 복잡한 비율을 갖는 라와 시도 바꿉니다. 이것을 순정률이라 합니다. 이 순정률은 매우 훌륭한 비율의 3화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미솔의 진동비를 정수로 바꾸면 4대 5대 6이 되는데, 이것을 으뜸 화음이라 합니다. 그리고 파라도 역시 4대 5대 6. 솔시레도 마찬가지. 이 셋을 음악에서는 주요 3화음이라 합니다. 한편 이렇게 우아한 화음을 자랑하는 순정률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음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5도 화음의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조성을 마음껏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전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음의 간격이 일정한 비율이 되게 한 조율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피아노에서 쓰이고 있는 평균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옥타브를 1대 2로 유지하고 모든 반음의 진동수의 비가 1대 2의 12분의 1제곱으로 일정하게 맞춥니다. 즉 모든 간격을 등비수열로 만드는 것이죠. 당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도 그 일원인 아르키타스에 의해 음간의 비율을 맞추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앞서 보신 것처럼 유리수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우주 만물을 유리수로 설명하려는 그들의 철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대표적인 이 두 업적이 모두 무리수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균율은 전조가 자유로워 어느 음에서 시작해도 즉흥적인 연주가 가능합니다. 평균율이 없었다면 남녀가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어렵고 높은 노래의 음정을 낮추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모든 비율이 무리수이기 때문에 순정률에서 보여진 완벽한 비율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불완전한 화성을 가졌다 하여 당시 음악가들은 그 활용과 발전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는 평균율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한 곡을 작심하고 작곡했는데, 이 곡은 12개의 장단조를 모두 사용하여 곡 전체적으로 조바꿈이 계속 일어납니다. 발표 후에 당시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곡을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북 1의 제1번 프렐류드.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이 곡에는 작곡에 필요한 기초적인 화성이나 기법 등이 다 들어있어 세상의 모든 악보가 사라져도 바흐의 평균율만 있으면 다시 모든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이 곡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제 피아노 연주자들은 굳이 조율을 다시 하지 않아도 모든 조성을 앉은 자리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에는 가군이 존재하고 뱃속의 아기는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정서적인 안정을 취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두가 반복되는 박자를 추구하여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 하지만 음악이 있기에 그 불안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